안녕하세요, 미저리들. 생각방송의 미주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공부라고 하면 대학 잘 가려고 공부한다거나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한다거나 할 텐데요. 일단 우리는 모두 태어났으면 공부를 시도했거나 시도하는 중이거나 시도할 예정인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공부에 일가견 있는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공부 잘하는 방법 같은 영상도 몇 편 올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40 넘어가면 슬슬 퇴직 준비도 해야 되는 만큼 대학의 중요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고, 조금 더 실무적이면서 평생 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의 필수 요소인 자격증의 중요도가 조금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예인 싸움 순위, 정치인 싸움 순위, 기센년 순위에 이은 자격증 순위, 지금 바로 가시죠. 참고로 해당 영상은 2023년 기준으로 체계화된 전문 지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이 되는지,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지 등으로 선정했고, 보시다가 순위가 본인 생각이랑 달라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높을수록 AI로 대체 가능할수록 기존 순위에서 보정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소정의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자격증 순위 지금 바로 가시죠. 10위 회계사. 매년 약 1000명 정도 합격자 배출. 세무사가 하는 세무대리 업무에 회계감사 업무까지 수행 가능. 1차 시험은 객관식의 상대평가로 경쟁률은 5대1, 2차 시험은 주관식의 절대평가로 3대1에서 4대1 정도로 2차 시험 5과목 중 부분 합격제를 운영하여 전 과목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나머지 과목 통과하면 합격. 이렇게만 보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자들이 허수 3대1이 아니라 스카이 졸업생 3대1이라고 보면 됨. 미저리 분들이 절대 이기지 못했던 반에서 1등하는 애 3명을 제껴야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 합격자의 약 100% 정도가 내로라 하는 대학을 다님. 그래도 희망을 갖자면 수능은 순발력과 사고력 중심의 시험이라면 회계사 시험은 암기와 자료 활용 능력이 중심. 수능으로 스카이 경영대학을 문 부수고 들어갔지만 CPA 장수를 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수능으로는 그저 그런 학교를 갔지만 CPA는 초시 동차로 털고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음. 초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특히 주관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AI에게 잠식당하기 쉬운 숫자의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10위 선정. 여담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합격 확률이 약간은 상승할 수 있음. 회계하면 천국 가듯이 회계하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9위 세무사. 매년 합격자 600에서 700명씩 배출. 약간의 커리어만 쌓고 대부분 개업. 비용신 같은 상사랑 일하기 싫은 인원들에게 적극 추천. 기업들도 세무사 대신 회계사로 다 충당하고 있어서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 자격은 높이료라는 의견이 다수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에, 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5년에 이루어진 만큼 개업한 세무사의 업무 영역은 비교적 고유하다고 볼 수 있음.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특정 소수의 세무고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름.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 없으며 조세 상담이나 조세 불보기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 조세호 말고요. 2017년 한 세무대리 업체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다가 세무사협회가 업무 중지 요청. 세무대리 업무가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 응용력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밥그릇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정설의 합계. 합격률에 대해 1차만 합격하는 것은 불합격이나 마찬가지고 2차 합격률 최근 5년 기준 11에서 17% 수준. 희망을 갖자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타 시험에 비해 높은 편.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낮고 세무사는 회계사의 회계감사 업무만 못하는 것이라서 청춘 낭비하기 싫은 가성비충 인원들에게 적합.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 통제 및 업무 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고 주관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AI가 가장 잠식하기 쉬운 영역으로 9위 선정. 8위 법무사. 매년 13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업무로 변호사의 골치 아프고 빡센 변론을 하지 않는 점에서 비교적 업무는 수월할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움.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과목 시험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출제되는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를 보지만 법무사 시험은 법학 과목 시험을 보고 특히 합격자가 1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음. 합격률은 2차 합격 기준으로 15% 수준. 하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수들과 이쪽 분야에서 난다긴다 하는 제야의 무림 고수들이 경쟁자라서 공인중개사 합격률 15% 정도로 생각하고 뛰어들면 경기도 오산.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 제출의 대행 위주인 업무로 인공지능에게 먹히기 쉬운 분야이고 요즘 전자소송, 전자공탁, 인터넷 등기가 발달하여 점차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이 셀프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8위 선정. 7위 노무사.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사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 요약하면 위 업무를 신청, 청구하고 권리구제 등의 대행, 대리하는 정도.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고소, 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형사사건 등의 서류 작성 대행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모든 개업 자격사가 마찬가지겠지만 노무사도 세무사처럼 인맥을 통한 공격적 영업 능력이 필수. 그렇지 않다면 개업은 비추. 합격률은 2차 기준으로 7에서 9% 정도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타 시험에 비해 1차 합격률이 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2차 응시자가 필터링이 덜 되어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평.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무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동 전문 변호사가 늘고 있고 임금이나 사대보험 관련 업무는 회계사나 세무사 및 기업 IT 솔루션 시스템 등으로 노무사 외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상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점은 노무사에게는 노희소식이므로 7위 선정. 6위 행정사. 매년 약 3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격시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하는 업무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 법무사는 변호사와 같이 유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는 법률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행정 절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2차 합격률은 최근 5년 기준으로 20에서 48% 정도로 다른 사자 직업의 자격증보다는 취득하기 수월.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 제출의 대행 위주인 업무로 인공지능에 먹히기 쉽고 점차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이 셀프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희망을 갖자면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인허가 업무와 출입국 업무, 외국어 서류 작성, 제출 대리 등의 업무까지 하면 그나마 먹거리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6위 선정. 5위 변리사. 매년 약 200명 정도 배출하는 자격시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발명에 관한 독점, 배타적 관리, 특허 등의 업무는 법률 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담당이 불가하게 되어 변리사라는 이공계 지식과 법률 업무를 아우르는 직업 탄생.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생명과학 크게 4분야로 미주랑의 생각방송 같은 인원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단의 이과 영역. 시험 붙는 데까지는 법학 같은 인문계적 소양도 요구되지만 합격 후 업무 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 하이브리드 차 타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 합격률은 2차 기준으로 20% 정도로 꽤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스카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의 문이과 통합 짱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과 겨뤄서 이겨야 하는 극악의 던전. 그냥 괴물 5명 이겨야 되는 거. 애매한 법률 해석과는 다르게 명확한 수치나 객관적 지표로 인하여 AI에게 먹히기 쉬운 영역일 수 있고 극악의 시험 난이도와 본인 전공 영역에서만 활동 가능하기에 먹거리 풀이 아주 많지 않다는 점에서 5위 선정. 4위 관세사. 거의 매년 90명 정도 선발하는 자격시험.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리.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엄연히 관세사의 업무.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하며 소송을 대리. 무역 개통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관세사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에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와 관세사뿐이며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7%를 관세사가 통관. 무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공항, 항구, 각 지역 세관 인근에서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음. 합격률은 2차 기준으로 최근 5년 6에서 8%. 오프라인 매장이 점차 없어지고 좁아지는 지구로 인해 해외 무역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위 선정. 3위 감정평가사. 매년 약 200명 정도를 선발하는 자격시험. 부동산, 유무형의 재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 수행. 기업의 시장조사 의뢰나 법원의 경매물건의 가액 판단 등의 업무. 부동산 감정 자체가 해당 필지의 자체 데이터의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개발 계획, 법적인 인허가 측면 등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음. 법, 정치, 경영, 경제, 회계, 건축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예술적 관점이 필요. 해당 지식들의 깊이가 매우 깊을 필요는 없고 해당 분야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있어야 소화 가능한 분야. 2차 합격률은 최근 5년 기준 11에서 16%. 극악 회계사 시험 난이도와 비등비등하다는 것이 다수설. 배움에 있어서 쓸데없는 배움은 없다고 하지만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는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시험들에 비해 실용성 측면에서 가히 압도적으로 유용함. 부동산이라는 게 알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쓸모 있다는 평.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 하위 호환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 2위 변호사. 매년 약 1,500명 정도 선발하는 자격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석사 취득이 필요 조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30에서 60% 정도. 타 자격증은 매년 보는 시험 합격만 하면 되는데 변호사는 로스쿨 3년을 다녀야 하는 점에서 번거롭지만 어차피 비슷한 동급의 타 시험들도 3년은 해야 붙기 때문에 로스쿨 다닐 돈이 된다면 변호사 준비가 더 합리적일 수도.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자격증.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자격증 중 쌉대장 자격증.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이런 명대사 시전 가능한 역대급 자격증. 성적만 괜찮다면 판검사 하다가 짜증나면 엎어버리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도 되는 유연성까지. 게다가 추후에는 정치계로 입문 쌉 가능. 박범계 말고 정치계요. 정치계. 정해진 틀 내에서 유무죄나 벌금 등을 선고하는 법률의 영역도 최근 너무 우수한 AI 챗봇, 챗 GPT 등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동 영역의 광범위함 탑급으로 2위 선정. 1위 도선사. 신라 말기의 승려 도선이 862년에 창건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에 있는 사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밖에도 건축사, 약사, 의사 등 너무 좋은 자격증들도 많지만 해당 과의 대학을 5년에서 6년 다녀야 하고 인턴, 레지던트 등의 실무 과정이 3, 4년 정도 필수적이라 이런 쪽은 처음부터 수능 보고 대학을 다시 입학해야 돼서 인생을 갈아 넣거나 다시 태어나야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벤트는 위에 언급된 자격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 사본과 함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계좌 거래내역서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하단에 제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편집하다 보니 뒤늦게 발견했는데 영상 초반에 제가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언급했는데 서울대이긴 한데 남서울대 졸업생이고요. 다시 녹음하기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영상 끝에 덧붙입니다. 영상이 0.1이라도 볼만은 했다면 좋댔구나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이름이 뭐냐? 용환이요. 뭐? 용환이요. 용, 아니요. 용환이? 어.